노딱 만날 계열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키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 키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은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개발자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키보드예요. 가족들보다도 친지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자기 생활을 가장 많이 하고 자기 손을 가장 많이 타는 게 키보드라, 어느 순간에 제가 개발자는 저도 옛날에 10,000원짜리 뭐 아주 싸구려 쓰다가 어느 순간에 막 키보드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키보드를 관심을 갖게 되고 키보드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키보드에 얽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거는 싸구려였는데 가장 비싼 걸 샀어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끝판왕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사봐야 뭐 어쩌니 저쩌니 해서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나? 요새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해피해킹 키보드 1 색깔 보시면 이게 지금 누렇고 아주 10년의 세월의 때가 보이시죠? 이 키보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보시면 무각이에요. 무각인데 커스텀해서 지금 ESC도 바꾸고 이거는 까만색으로 바꾸고 무각이에요. 이 키보드를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나? 이거는 적응이 필요한 키보드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고 그 배열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적응하려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한번 적응하면 이 키보드의 매력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키보드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언제였냐면 그 KTH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하이텔이라는 거, 지금은 없어졌나 통합된 하여튼 그런 하이텔, 옛날 세대 사람들이 한 하이텔에서 그 요즘에 얘기하는 네이버 포탈, 그러니까 네이버 포탈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얘기하는 그 모바일 포탈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이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세상에 그냥 폴더폰 쓰던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세국 정책에 의해서 아이폰이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KTH에서 모바일 그 포탈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거였죠. 그때 제가 보기에는 와, 이건 센세이션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약간의 그 모바일의 세국 정책에서 아이폰도 안 들어오고 막 막혀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폴더폰을 쓰고 벨소리를 다운받으면서 돈을 내야 되고 막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요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해피해킹 키보드를 접하게 된 거죠. 다시 보여드리면 진짜 오래됐어요. 세월의 때들이 이렇게 누렇게 보이고 해피해킹 1이고 그 세월의 때가 느껴지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키보드, 거의 10년. 요새도 이거는 나와요. 2도 나오고 타입C도 나오고 한데 이 키보드의 매력은 정말 키감이 그냥 그 손에 그냥 착 달라붙는 느낌? 너무나도 좋아요. 이 타자의 느낌이라는 거는 거의 제가 써본 키보드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키보드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한 몇 년을 썼을 거예요. 질리는 거 있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쓰게 되면 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꿔볼까? 그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 해피해킹 키보드를 딱 썼을 때는 그 해피해킹 라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일반인들은 라이트를 조금씩 쓰긴 쓰고 뭐 키보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국내에선 구입할 수도 없었어요. 옛날엔 직구라는 게 있었어요. 직구라는 게 있어서 요새랑 비슷하지만 요새는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알바 삼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그 사람 블로그나 아니면은 카페 이런 데 만들어 놓으신 거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이것 좀 구매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금하고 한참 있다가 오고 세금 부과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딱 제가 이 키보드가 왔을 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잖아요. 사람 손을 못 대는. 제가 퇴근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녁 때 막 한 번씩 쳐봐요. 이게 해피해킹 키보드다. 우와! 그리고 프로젝트를 딱 가보면 모르는 사람은 딱 그래요. 이거 보시면 우리 와이프도 한마디 했어요. R도 풀배열도 아니고 R도 몇 개 달리지도 않고 여기 보면 무각이에요. 글도 안 써있고 이거 5,000원짜리냐 그래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죠. 프로젝트에 가면 이 해피해킹 키보드 하나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가다 사람들 친해지고 얘기하고 키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키보드가. 근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해피해킹은 잘 못 써요. 왜? 배열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리얼포스라는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리얼포스 가격도 대단하거든요. 그걸 쓰면서 이게 그 희소 가치나 갔을 때 그런 이펙트 있잖아요. 저는 이펙트를 좋아해요. 딱 이펙트가 없는 거예요. 딱 한데 그냥 그냥 해피해킹 키보드, 오래되셨네요. 낡았네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바꿔볼까? 키보드를. 그래서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리얼포스가 거의 끝판왕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키보드계에서는 쓰다 리얼포스 오 대단하던데, 리얼포스 너무 그거보다 더 끝판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 내가 구입할 수 있나? 그러다가 키보드 매니 X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갔더니 커스텀 키보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커스텀 키보드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어떤 분이 주문을 받고 판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커스텀 키보드를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주문을 한 거죠.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식을 좋아하고 어떻게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하게 된 게 커스텀 키보드예요. 이게 제가 구입한 커스텀 키보드예요. 이 키보드는 이거는 스테인레스예요. 무지묵직해요. 그리고 위에는 구멍 뚫기랑 힘들어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키감은 이거는 키캡은 따로 샀어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 바꿀 수가 있는데 키캡은 타자기 키캡을 좋아해서 이거를 산 거예요. 근데 키감은 청축을 했어야 됐는데 갈축, 왜냐면 사무실에 청축을 쓰면 사용할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갈축을 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LED를 다 달고, 키캡은 제가 약간 유로풍이나 약간 메트로 형식을 좋아해서 키보드, 옛날 자판기 형식의 키캡을 적용했어요. 이것도 센세이션 했어요. 이거 딱 가는 순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 수제로 일일이 구멍 다 뚫고, 지금 구멍 다 뚫어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 모든 키캡들에 대해서 이거 다 수제로 하나씩 납땜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썼어요. 이것도 배열은 어떤 애냐면 해피해킹 배열을 제가 좋아해서 해피해킹 배열로 해달라 그래서 배열을 해피해킹 배열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 쓰고 있었어요. 잘 쓰고 또 몇 년을 썼어요. 몇 년을 쓰다 보니까 또 지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개발이라는 게 제가 몇 년만 했으면 되는데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겨운 게 느껴져요. 키보드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커스텀까지 왔잖아요. 2번으로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에서 처음에 끝판왕을 가라고. 끝판왕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커스텀 갔는데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걸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시면 LOFI 오플이라고 중국산 키보드예요. 굉장히 이쁘죠? 블루투스도 되고 유선으로 되고 키감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여기 시프트 보이시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타율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느낌이 갖고 왔을 때 그러더니 그냥 중국산 키보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새로운 키보드를 한번 또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앱코가 인터넷에 보니까 리뷰도 많이 하시고 앱코 무접점 해피해킹 키보드는 무접점 키보드예요. 근데 무접점 키보드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무접점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앱코가 무접점 키보드가 나왔다고 그러고 LED도 번쩍거린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한번 사볼까 해서 앱코 무접점 키보드를 구입하게 됐어요. 앱코 해커 K945P라는 키보드예요. 이게 소리 들으시면 고슬고슬한 느낌.
진짜 LED도 들어오고 이쁘고 다 좋아요. 키감도 이게 치다 보시면 그 무접점의 그 느낌, 고슬고슬한 느낌도 있어요. 색깔 LED 들어오고.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돼? 2% 부족한 거? 약간 이펙트가 없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키보드에 약간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 다 쓰는 키보드 쓰는 거 싫잖아요. 남들 다 개발하는 거 싫고. 그래서 제가 이펙트를 좀 더 있어 볼까 해서 중국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알게 됐어요. 그 알리익스프레스를 열심히 찾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키보드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에서 키보드를 하나 구입하게 된 거죠. 알리에서 아까 그 커스텀 키보드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이 키보드 키캡은 따로 구입한 거예요. 키캡은 이게 레드얼럿이라는 키캡이에요. 이게 빨간색하고 레드얼럿이라는 키캡인데 굉장히 이뻐요. 키캡. 그걸 적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키를 써서 했는데 이게 중국산은 약간의 2%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굉장히 제가 했잖아요. 묵직하지도 않고 약간 날아다녀요. 탁탁탁탁 하는 느낌. 그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느끼게 되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는 키보드와 살아요. 다다다다다 치고 얘기하고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고 문서도 쓰고 개발도 하고 그러면 근데 이 느낌은 어떻게 하면 약간 얇은 느낌 그리고 책상에 때 탁탁 한 느낌 약간 이쁘기도 이쁘고 뭐 약간 커스텀스럽기도 하고 이펙트도 있는데 모자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메트로 키보드를 하나 더 샀어요. 이펙트도 있고 다 좋아요. 그 에코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무접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타자기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샀어요. 이것도 좋긴 좋은데 뭔가가 하나 부족한 느낌? 그런 식으로 계속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펙트가 있어야 되고 어떤 스몰라이징이 있어야 돼요. 저는 풀베어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리눅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키보드에서 손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개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닉스 프로그램이나 리눅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옛날 비주얼 세대랑 좀 틀려서 그 키보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키보드 안에서 모든 에디터나 모든 건데 갑자기 윈도우가 오면서 마우스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풀배열은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귀찮은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 조합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찾기 시작한 거죠. 너무 많이 찾고 너무 많이 헤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번뜩하는 게 발견된 거예요. 정말 유레카였죠. 텍스트 블레이드라는 키보드였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뭐 벤처 같은 곳에서 외국 벤처인데 만들어 팔겠다는 거예요. 그걸 등록을 했어요. 제가 3년을 기다렸어요. 아직도 개발하고 있대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까 방황하는 키보드 보셨죠? 제가 지금 다시 쓴다면 리얼포스나 아니면 해피킹을 쓰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피킹이 너무 아까워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요번엔 투나 해피킹 2나 타입 C도 있고 아니면 리얼포스로 갈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번뜩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 키보드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나 뭐 어떤 예술품들이나 뭐 남자들이나 뭐 이렇게 잘생긴 아름답다 이쁘다 뭐 꽃을 보고 이쁘다 이러죠. 키보드가 이쁜 게 있어요. 너무나 예술적이고. 보여드릴게요. 짠. 와, 정말 이쁘지 않아요? 볼텍스 코어라는 거야. 볼텍스 코어 60% 키 배열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든 키가 다 있어요. 정말 모든 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키와 뭐 펑션서부터 모든 문자 빠지는 게 없어요. 조합 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킵은 청축이에요. 이만해요.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키보드고요. 정말 예술품 같지 않나요?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우와 그래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키보드를 쓰면 한 사람들은 어떻게 개발하느냐. 불편해서. 개발은 제가 개발자로서 얘기했잖아요. 개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은 머리로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좀 느려지면 어때요? 머리로 다 생각하고 했는데 다다다다다 쳐서 하루 종일 이만큼 치는 거 그거는 채팅할 때 쓰는 거예요. 옆에서 다다다다다다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개발자는 그렇게 해서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저는 소개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너무나도 예술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키보드인데요. 볼텍스 코어라는 거. 아 정말 예술품과 같은 키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착해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뭐 리얼포스나 뭐 이런 거 해피해킹처럼 이렇게 사악하진 않아요.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키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키보드에 쓰는 노트북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노트북이고 어떻게 변천했나. 제가 그랬죠. 미니멀라이즈를 좋아한다고. 미니멀라이즈를 좋아하고 그 다음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트북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다음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돈도 참 많이 벌어봤고 많이 써보기도 써봤어요. 키보드 보셨잖아요. 제가 그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생활하다 보면 그 약간의 이런 사치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럼 뭘 하느냐. 개발자도 돈을 벌 방법이 많아요. 정말 많고 제가 그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거의 모든 거를. 그래서 다음에는 노트북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발자로서의 돈 버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안녕히 가세요.